유발 유무반. 안녕하세요. 제3회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입상한 브룩스윌 세컨더리 스쿨에 다니는 12학년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내년, 내후년 심사위원분들의 심금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시를 쓸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제가 이 시는 SAT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샤프심이 뚝 부러졌을 때 영감을 얻어서 쓴 시인데요. 제가 이 공모전을 위해서 한 시를 2편, 3편 썼던 것 같은데 다른 시들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썼는데 이 시는 거의 그런 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을 들인 시인데 이게 입상이 돼서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제 우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이 시를 지금 낭송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이재현. 나는 연필을 아낀 적이 없다. 심이 부러져도 깎고 또 깎아 마음대로 썼다. 종이도 그랬다. 구기고 찢고 버려도 언제나 새하얀 얼굴로 나를 기다렸다. 어릴 적 나는 몰랐다. 부모라는 이름의 연필과 종이가 얼마나 조용히 달아가고 있었는지를. 어머니의 손등은 마치 오래 쓴 노트처럼 주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아버지 어깨는 낡은 책등처럼 말없이 내 무게를 받쳐주었다. 나는 그 위에 철없는 문장들을 써내려갔다.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귀찮아. 몰라 됐어. 그렇게 흘러쓴 말들이 그분들을 마모시켰다. 시간은 지우개처럼 조용히 모서리를 갈아 없앴고, 어느 날 문득 돌아봤을 때 내 곁에 연필은 손가락마저 잡을 수 없을 만큼 짧아 있었고, 종이는 구겨진 채 숨죽이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몸이 잉크처럼 번져 내 하루를 채워왔다는 것. 이제 나는 연필이 덜 없어지기 전에, 종이가 바래지기 전에 부드러운 문장으로 그들을 감싸 안겠다. 얇고 다른 여백 위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5글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3회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된 시아컴 세컨더리 그레이드 11 김세린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낭독에 앞서서 혹시 수상 소감 이야기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은 이제 글쓰기 수행평가 같은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하고, 저는 생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캐나다에 문법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이제 어휘력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에세이 점수를 받고, 그때 생각한 것이 한국에서처럼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상을 받은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글의 제목이 나를 울린 하드보드지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글짓기 대회에 참가를 할 때 생각했던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의미를 너무 국한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가족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티나게 하지 말자였습니다. 이제 아까 그 심사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세계가 이제 좀 발전되어가지고 챗GPT와 같은 AI를 많이 글을 쓰는데요. 저는 이런 AI와 차별화를 둔 글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AI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 AI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보고서 제가 느낀 감정들을 쓴 글을 쓰게 되었고,
사실 제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낭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 모자이크 사회에서 지내면서 한국인이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라는 넓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내 가족이라는 작은 틀에서 사람이라는 큰 틀로 바뀌었다.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족이 다 같이 지구상에 살지만 만날 수 없는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여름 KBS에서는 특별한 생방송을 시작했다.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해 무려 138일간 이어진 방송이었다. 대학교 입학 지원서의 한 줄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참가했던 토니 골든벨 준비를 하며 북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한 오래된 영상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45년 전의 생방송 기록이었고 나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다가 5편이나 연달아 시청하게 되었다. 그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이 한 장 없이 오직 희미한 기억 하나만을 붙잡고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모두 전쟁 당시 어린아이들이었고 성인이 되기 전 흩어졌다.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들은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썼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커다란 하드보드지에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왼쪽 땅에 점이 있었고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양말을 팔려 다녔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단서까지도 하나하나 하드보드지 위에 적어 내려갔다. 그 하드보드지는 그들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닌 희망이었다. 그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든 이야기는 허씨남매 일화였다. 이들은 전쟁통 속에서 흩어졌고 부모님의 고심 끝에 고아원과 양육을 보내셨다. 그 이후로 서로의 소식을 잃었다. 세월이 흘러도 동생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오빠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오빠는 생방송 화상통화를 통해 동생을 마주했다. 화면을 보자마자 동생은 오빠가 라고 나직이 말했다. 사진 한 장 없이 20년을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단번에 알아본다는 건 얼마나 절절한 그리움이었을까. 이튿날 동생은 제주에서 대전으로 날아가 오빠를 만났고 그 장면은 또다시 생중계되었다. 그녀는 그리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쟁 이후 외국 쪽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오빠를 만나 하루하루가 끝내겠다. 그 말은 내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